네, 오늘은 로봇 이야기를 조금 더 심도 깊게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리포트 비하인드 유진투자증권 양승용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21일에 인덱스 자료를 내셨습니다. 상당히 내용도 많고 또 참고할 만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처음부터 질문 이렇게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갈게요. 로봇의 현 주소 어떻다고 보십니까? 로봇의 현 주소는 냉정하게 말했을 때는 아직 상용화 수준은 아니고,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조금 상용화 수준은 아니고 아직 이제 개발이 확산이 되고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이 휴머노이드 성장에 대한 그런 가시성 자체는 매우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아직 그 기대감들이 조금 앞서고 있는 상황들이지 않나라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주가 측면에서 보면 국내 로봇 기업들의 시가총액 한때 80%까지 상승세를 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강세의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결국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래에 대한 선 반영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 로봇주들이 이제 크게 상승을 했던 거는 이제 작년 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지분을 추가로 이제 매입을 하면서 연결 자회사화했고, 그리고 그 전후로 뭐 오픈 AI라든지 뭐 메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글로벌 주요 빅테크들이 모두 다 한 소리로 휴머노이드 해야 된다, 로봇 AI 키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로봇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들이 커졌고, 우리나라도 그 속에서 같이 좀 기대감들이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들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료 앞부분에 용어 설명을 해놓으셨더라고요. 휴머노이드, 뭐 피지컬 AI 등등 그 용어 설명 간략하게 좀 하고 왜 이렇게 전 세계에서 특히 휴머노이드에 열광을 하는지 그 배경도 좀 분석해 주세요. 네, 일단은 뭐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인간형 로봇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사이보그라든지 다양한 용어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저희가 흔히 많이 쓰는 휴머노이드는 인간의 형태를 닮은 이제 로봇을 휴머노이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사실 그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굳이 인간의 형태의 로봇들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왈가왈부 논쟁들은 많지만은 지금 저희 자료 화면 보시는 것처럼 과거의 로봇들, 뭐 흔히 알고 계시는 산업용 로봇이나 물류 로봇 이런 것들은 공장이나 물류 창고에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용도로서 활용이 되어 왔었는데, 휴머노이드는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인간이 존재하는 그 모든 곳에서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가 앞으로 뭐 지금의 로봇 시장과 비교했을 때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시장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로봇 AI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흔히 이제 피지컬 AI라고도 요즘 뭐 여러 가지 기사라든지 뭐 이제 시장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물리적인 AI다. 그동안 작년, 재작년 저희가 AI 시장들을 돌이켜 봤을 때는 뭐 LLM, 뭐 챗GPT, GPT, 뭐 파운데이션 모델, 이제 이런 AI 모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었는데, 대부분의 AI 모델들이 언어나 이제 뭐 비전, 이미지들에 기반한 모델들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조금 더 물리적인 행동까지 관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AI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 물리적인 AI로서 피지컬 AI라고 하는 용어가 최근 급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우리 주변 곳곳에 로봇이 등장하게 될 것을 이제 기업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휴머노이드 업체에서도 계속 이제 제품들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상만으로 봤을 때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뭔가 로봇 작업성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꼭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사실 저희는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로봇이 가치를 만들어내려면은 인간과 같은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 능력, 작업성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뭐 휴머노이드 개발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업체들의 그런 영상들을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뭐 이런 손보다 이런 발, 다리, 그리고 이제 팔의 움직임들, 매니플레이션이나 보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황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영상들을 좀 자세히 뜯어보시면은 로봇들이 할 수 있는 작업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손도 아직까지는 이제 손을 피고 닫고 하는 데 그치고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볼트를 조이고 너트를 조이고 하는 작업들을 수행하는 데까지는 아직 그렇게까지 기민한 모습들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결국 로봇이 더 많이 쓰이고 활용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작업성을 키울 수 있는 이 손에 대한
세세한 개발들이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손가락 잘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근데 잘 움직이는데 이걸 또 막상 작업에 적용하는 영상들을 보게 되면은 네.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제가 앞에서 이제 AI 이야기들 드렸는데 네. 지금까지 로봇 AI라고 하는 것들이 뭐 언어나 그리고 이제 비전 기반으로 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 다양한 모달들 감각기관들 중에서 또 중요한 게 촉각에 대한 부분들인데 아직 촉각에 대한 감각기관들 데이터들은 섞어서 저희가 학습을 시키고 있지 않는 상황들이어서 예. 손이 아직 이제 이미지로만 저희가 그러니까 시각으로만 컨트롤을 하고 있고 네. 촉각을 못 느끼면서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예민하거나 디테일한 작업들을 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손의 섬세한 작업, 아주 그 힘을 빼고 작업을 해야 하는 것도 있고 강도를 주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고 다양한 이제 섬세한 작업들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 주고 계십니다. 저렇게 이제 손을 이제 움직이고 물건을 짚고 하는 데는 괜찮은데 뭐 작은 나사, 볼트, 조이기 이런 것들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런 말씀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를 뭐 연구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어떤 기업들이 하고 있어요? 일단은 뭐 제일 잘 알려져 있는 거는 뭐 테슬라라든지 아니면은 또 한국의 현대자동차 그룹이 가지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제일 좀 선도 기업으로서 알려져 있는 상황들이고 그 외에도 뭐 스타트업들, 벤처 기업들 중심으로 아까 잠깐 영상에서도 많이 나왔었던 피규어 AI라고 하는 기업이라든지 뭐 구글이 최근에 투자를 했었던 앱트로닉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기업들이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조금씩 이제 시제품들을 내놓고 그리고 양산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개발 중심의 흐름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부족하기 때문에 이쪽에 R&D를 쏟고 있다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휴머노이드 기업들의 현황이 어떤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실까요? 일단은 지금 휴머노이드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려보면은 아직까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을 하다가 이제 CJ 양산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어쨌든 저희가 휴머노이드 시장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 이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클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이고 예. 저희가 뭐 추정하기로는 앞으로 시장 규모로서는 뭐 수십경 원 정도까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은 현재 주소는 지금 현재 양산하고 있는 그런 체제들이나 양산 대수들을 고려해서 봤을 때 대략 뭐 한 3만 대에서 4만 대 정도 시장 규모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고 네. 이것들이 본격적으로 침투해 가기 위해서는 한 10년 정도 시간이 필요할 거다. 결국은 저희가 가격적인 부분들도 충족이 돼야 될 거고 기술적인 부분들도 충족이 돼야 될 거고 예. 결국은 이 투자 회수 기간 관점에서 이제 고객들이 또는 기업들이 휴머노이드를 샀을 때 2년 이내로 투자 회수 기간이 들어왔을 때 좀 본격적으로 침투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 2년 이내로 떨어지는 게 저희는 한 10년 정도의 소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뭐 예. 한국에서는 앞에서 이제 뭐 테슬라나 뭐 구글, 앱트로닉 이런 기업들 이야기 드렸지만 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협력을 해서 계속 휴머노이드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들이고 LG전자도 최근 이제 연초부터 이제 CES에서 휴머노이드 개발을 하겠다 이런 선언들을 하면서 시장에 좀 뒤늦게나마 참여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뛰어들고 있죠.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로봇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유튜브 댓글창에 올린 글이 권투하는 중국 로봇 소름이다. 그리고 인덱스 자료 보면 치고 나가는 중국, 그러니까 먼저 치고 나가는 중국이란 챕터를 따로 떼서 기술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있는 건지도. 일단 중국은 굉장히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뭐 휴머노이드나 로봇 AI를 저희가 구현을 하려면은 어마어마한 투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뭔가 테스트가 되면서 쓰여보면서 더 피드백되고 더 개선되는 그런 사이클들이 필요한데 일단 중국은 뭐 과거 2015년부터 해서 뭐 중국 제조 2025라고 하는 네. 정책 속에서 이 로봇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정책들을 펼쳐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정부에서 이렇게 로봇을 키워라라고 하면서 아래에서 이제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동시에 로봇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키우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이 내수 시장에서 이 로봇들을 써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품이 만들어지고 이 제품들이 쓰이면서 또 많이 쓰이면서 양산이 되고 가격이 떨어지고 그리고 레퍼런스가 쌓이면서 기술이 발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가격도 싸고 괜찮은 성능도 괜찮은 로봇들이 나오면서 이 로봇들이 또 수출 시장으로 나오면서 1등을 계속 석권을 하고 있는 그런 순환 사이클들이 돌고 있는 상황들이고 예. 뭐 첨단 로봇
로봇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휴머노이드나 로봇 AI에서도 막대한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아마 영상에서 보셨던 부분들은 지금 이제 저희 이미지에도 나와 있지만 유니트리 로보틱스라고 하는 중국 로봇 기업이 이제 권투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일각에서는 뭐 굳이 저렇게 로봇이 권투를 해야 되냐, 또 최근에 뭐 마라톤에서 저렇게 로봇이 뛸 필요가 있냐라고 이제 조소가 담긴 이야기들도 많긴 하지만은 해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중국이 일단은 가장 좀 먼저 앞서서 투자를 하고 있고 트라이를 하고 있다라는 점들에서는 결코 무시는 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럼 엄청나게 못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살짝 그 스타트나 이 투자에 대한 규모 자체가 뭐 중국 대비해서는 좀 뒤처지는 부분들도 있고 느리기 시작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사실 오래전부터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주요 기업들이 이미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것들을 만든 경험들도 있고 다 자체적인 기술들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들을 조금 더 이제 가속도를 붙여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 뭐 다행히도 이제 대기업들 투자하고 있다 앞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정부 정책 차원에서도 뭐 최근에 이제 K 뭐 휴머노이드 연합이라고 하는 이제 산업부 주관의 여러 가지 과제들도 나오고 있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과기부에서도 로봇 관련된 뭐 휴머노이드 관련된 AI 기술들을 좀 키워가겠다, 정부 차원에서 육성을 해가겠다라고 이제 표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일단 대기업들과 그리고 정부 정책들, 그리고 또 이제 아랫단에서 스타트업들에도 활발하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관련돼서 우수한 인재들이 유입되면서 새로운 기술들이 또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아직 늦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이게 핵심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 우리가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 투자의 힌트를 얻기 위함입니다.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투자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 주신다면. 일단은 지금 저희가 이제 로봇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현재 주소를 냉정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로봇 주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용화보다는 개발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개발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봐야 된다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로보티즈와 같은 기업들이 그 연구 개발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연구 개발에 쓰일 수 있는 그런 액추에이터를 만들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지금 도표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해외 쪽에서도 개발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고, 저희 액추에이터가 뭐 주요 기업들 다수 이제 채용이 되면서 이 수혜들을 좀 누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이 액추에이터가 단순히 많이 팔리는 게 아니라 이익률도 굉장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도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을 같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LG전자와의 그런 관계성들도 다시 한번 좀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과거에 개발했었던 이제 휴머노이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뭐 세미 휴머노이드라든지 아니면 피지컬 AI까지도, 그러니까 저희가 기대를 하는 휴머노이드 그리고 이제 로봇 AI의 기술적인 접점들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는 좀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 중에서 최근 좀 가장 좀 많은 관심들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보티즈. 참고로 액추에이터는 전기 유압 등의 에너지를 물리적으로 움직임으로 바꾸는 핵심 구동 부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양승용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